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로봇맵 기계업종 분석만 2,000개 이상 진행한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에브리봇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브리봇 마지막에 이제 리뷰를 했을 때가 3월 26일에 마지막 리뷰를 하고 뭐 25,000원 이탈 이외에 큰 뭐 변동성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9일 날에 이제 전환사채에 관한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지지 라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에서는 뭐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에브리버뿐만 아니라 전 종목 보시러 편하게 오시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제 영상 시청해주시고 다른 궁금한 종목들도 있으면 보시러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에브리봇 바로 시작을 할 건데, 에브리봇이 고점 대비 6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딱 찍어보면 61%인가 62% 정도 하락을 했고, 이제 지지라인이 슬슬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강하게 했고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 60% 단기적으로 빠졌다라면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을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서 더 빠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의 그림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요것만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우리가 전환사채를 볼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요런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브리봇을 보면 에브리봇이 요 고점 대비 저점까지 찍으면 60%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이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여기서 60% 하락을 했으면 못하더라도 여기서 이런 그림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지라인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 25,000원이었습니다. 왜 25,000원이었냐면 그 이전에 이제 고점들 뚫지 못했던 신고가 라인이 25,000원이라서 여기서 반등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우리가 지금 장기 이평선들이 모여 있고 그 중간에 매물대가 두껍게 쌓여 있는 해당 라인들을 우리가 강한 지지 라인으로 볼 수가 있겠다. 거기가 17,000원에서 2만원 레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5,000원 이탈 이후에는 해당 레인지까지만 내려오면은 반등이 충분히 나올 만한 자리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지금 6개월 장기 평선의 지지를 받아주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지지부진 이탈하면 1년과 2년 장기 평선이 있는 17,000원에서 2만원 레인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 제가 볼 때는 지수의 하락일 가능성이 커요. 코스피는 지금 삼성전자가 버텨줬지만 코스닥은 금이 2%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이런 우상향을 그려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파동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단기적인 요 추세를 이탈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의 저항을 막고 재차 상승의 모습이 나오는 걸 시나리오로 생각해 본다면 에브리봇뿐만 아니라 전 종목이 주가가 살짝 눌렸다가 가는 그림을 보여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에브리봇을 볼 때 우리가 밑에 레인지를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기술적인 부분들 참고를 좀 하시고 자, 전환사채에 관한 거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3월 29일 날 나왔어요. 전환사채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전환사채 금액이 200억이에요. 그러니까 1000억까지 발행을 할 수 있는데 요번에 발행한 게 200억이고 1회차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리봇은 전환사채를 처음 쓰는 거죠. 1회차 발행하는 거고 밑에 보면은 자금 조달의 목적이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돼 있어요.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되어 있고 뭐 만기일이 2029년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만기까지 들고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환사채를 쓰면요. 이거 전환사채 아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전환사채는 대부분의 전환사채 이제 발행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전환사채 자체가 이제 전환사채를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환사채 하면은 이제 이자를 또박또박 받고요. 이자 받다가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준다라면은 우리가 전환사채 청구권이라고 있어요.
이 청구권을 행사하면 이 주가 가격, 주가에 대한 변동폭도 이자 안 받고 원금 안 받을 테니까 내가 이거 이 가격에 팔 수 있게 해줘. 이 가격에 산 걸로 치고 팔 수 있게 해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환사채 자체가 뭐 회사 입장에서는 급하게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전환사채를 발행해주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자도 매달 매년 또박또박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중간에 전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주가 등락에 대한 변동폭도 먹을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자 지급은 0.00.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원래 이제 이자가 뭐 3%, 6%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이번에 전환사채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 200억이 추후에 전환권을 청구할 수 있을 때 전환권 청구권을 행사를 할 때 이 전환 가액보다 높은 가격에서 200억이 쏟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 청구권 행사 기간을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메모를 해두셔도 좋고 아니면 이 영상을 이제 즐겨찾기에 넣어두시고 자주 찾아보셔도 좋아요. 이거는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전환사채에 관련된 내용을 볼 때는 매우 좋은 내용이니까 집중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면은 전환 비율 100%, 전환가액 25,441원. 즉, 얘네가 이 200억 원을 전환권 청구를 한다라면, 한 주당 평당가가 25,441원이라는 거예요. 즉, 얘네는, 주가가 3만원만 올라가더라도, 200억 원치를 25,441원에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팔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보시면은, 전환 청구 기간이 있어요. 2025년 4월 2일부터 2029년 3월 2일까지. 즉, 지금 2024년 4월 2일이잖아요. 24년. 1년 동안은 못 판다는 거예요. 1년 뒤에 만약에 얘가 전환 청구 기간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주가가 25,441원 이상 올라간다라면 언제든 전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200억을 매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오버행 물량이라고 부릅니다. 200억에 대한 오버행 물량. 즉, 주식, 100%의 주식 중에 6%의 오버행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을 참고하면서, 그럼 에브리봇을 내가 들고 가는 주주 입장이라면, 단기적으로 뭐, 차익 실현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 제외하고서, 내가 에브리봇을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길게 본다,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전환 청구 기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 내년 4월부터 주가가 25,441원 이상 올라가면은 500 물량이 쏟아질 수 있으니까 이 가격대보다 높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면은 이 매도세가 나올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염두를 좀 해놔야 된다라는 거를 꼭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1년 동안은 500 물량이 나올 게 없으니까 뭐 2025년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4월 2일 외우기 힘드니까 2025년에 상장 폐지 시즌이 있는 3월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현금으로 이제 돈을 받고 4월 2일 오늘 돈을 받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이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운영 자금입니다. 사업 확장과 연구 개발비에 200억을 쓴다고 했고, 자금 사용 예정 사항을 보면은 200억 원을 사업 확장이랑 연구 개발비 사용을 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인 건 아직 확정되어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금 사용 내역을 공시 우리가 다트에 올리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들? 만약에 이 200억을 연구개발비에 뭐 한 10억? 뭐 30억 쓰고 만약에 170억을 사업 확장에 쓴다. 근데 이 사업 확장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이 사업 확장이 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연장선으로 공장 증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길게 봤을 때 공장을 지금 증설하면은 뭐 공장 증설이 뭐 내년에 완공이 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붙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고, 지금과 완전 관련 없는 아예 새로운 로봇에 대한 다른 부분 분야의 공장을 증설하고 신사업을 한다
라고 한다라면은 그 신사업이 이제 미래 전망성이나 매력, 성장성이 있다라면은 그 부분에서도 이제 이 사업 확장이 기대감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에브리봇을 볼 때 이 200억을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사업 확장을 해서 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환사채가 무조건 뭐 좋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전환사채가 이제 발행이 되면 500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기간은 꼭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주가의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전환사채가 있으면 꼭 봐야 된다. 어떤 내용인지 조목조목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다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